이제 대일이 끝났으면 이제 어려운 거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가 나오는데 무효 취소가 나온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아실 것이고 효력 요건 못 갖추면은 대부분 이제 무효인데 세 가지 경우는 취소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죠. 요게 이제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가 제한 능력자 보호를 해서 취소사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집중 배운 착오한 의사표시하고 사기 강변 의사표시가 취소사에 해당이 되고 요 세 개가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에선 취소사유니까 무효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하자가 이제 보다 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건 무효사유로 보고 그보다 조금 하자가 덜 중요한 거는 보통 취소사유로 봐요. 입법자들이 결단을 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무효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무효하고 취소는 구체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법전에도 대리가 끝난 다음에 무효 취소관에서 규정을 해놨고 따라 책 순서도 무효 취소 나오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차이는 이런 것들이죠. 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허위 표시라고 가정을 하고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통모에 의해서 가장 매매를 했다. 허위 표시에서 매매 3월 20일 날 했다. 그럼 이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이렇게 밑의 경우는 또 저번 시간에 배운 사기 강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 토지를 의료 사기 강박에서 매매를 했다. 이 밑의 경우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3월 20일에 처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위에는 무효 허위 표시 밑에는 사기 강박 취소 사유. 그럼 무효는 계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법률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인데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점에서 우회하고 다르고 따라서 요거는 등기 할아버지가 넘어가더라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이자이겠죠. 그래서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계약 자체가 유효니까 등기 넘어가면 얘가 소유권도 취득하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제 취소 의사표를 하게 되면은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취소하면 무효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한 점에서 우회하고 첫 번째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계속 발생이 돼요. 취소는 결과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취소 의사표를 해야지 법적인 의미가 있죠. 취소해야지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니까 취소 안 하면 그대로 유효니까 의미가 없고 따라서 취소 의사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누가 취소 의사표를 하게 되는데 바꿔 말하면 취소권자가 누구냐 여기에 정해졌다는 거. 취소해야지 무효로 돌리니까 밑의 경우는 사기공을 협박한 얘는 취소 못하죠. 사기공을 협박해서 의사표시한 자 갑쪽에서만 취소하니까 얘가 취소권자 정해졌는데 위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왼쪽 갑도 우측 을도 이게 두 번째 차이고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차이가 생겨요. 요거는 취소를 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는 아무 때나 해도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될까라면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 지겹도록 묻죠. 146조에 취소권 후 행사 기간이 정해졌어요. 법률행 한 날부터 시간 중에도 여러 번 나왔죠. 10년 추인했을 때부터 3년 행사하라. 요 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가 되고 이걸 제척 기간 그러죠. 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무효의 시장법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 주특기 이런 거예요. 그냥 상가주택으로 외운 사람이고 공부를 쪼갰게 한 사람은 무효와 취소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염두에 두고 취소는 취소를 해야지 무효로 돌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다. 그럼 언제까지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유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의인안에 쓰였으니까 쭉쭉 있고 3번에 무효와 취소 경합 이중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초 입문과정부터 이제 가르쳐준 내용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하나의 사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18세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근데 얘가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자 18세 미성년자가 만취 상태에서 을하고 어떠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18세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니까 1.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면 이 계약을 취소했을 것이고 이건 취소 사유니까 그 다음에 만취 의사 능력 없다는 거죠. 만취는 의사 무능력자니까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하면 이 계약은 뭐로 들어가고 무효로 들어가죠. 이처럼 이제 어느 하나의 사안이 취소 사유도 해당이 되고 다시 하게요. 지금 이 3월 이제 마무리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엄청나게 남았어요. 그럼 남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빨리 합격하는 비결은 기초 제도를 닦는 거예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진짜 아직 모르면 제 말대로 집에 가서 딱 하루만 소비하면 되니까 프린트물 10번 이상 읽고 동영상 3시간짜리 한 번만 보라고 말이야. 그러면은 10점은 올라가. 야, 네가 지금 해주라. 못 해줘. 그건 입문과정 다 해줬어. 그걸 또 3시간 소비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이 공도 다 떨어져야 돼. 지금 1시간 10분이 아쉬운 시간이니까. 그런 거는 시험에 직접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이미 기초 입문과 그래서 입문과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18세 미성년자, 취소 사유, 만취자, 의사 무능력자, 무효.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제한 능력을 이유라면 취소 사유고 의사 무능력 이유라면 무효 사유 해당이 돼요. 이런 거를 무효와 취소 경합. 따라서 시험에서 묻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좀 무효 사유 해당이 되고 취소 사유 해당이 되면 갑쪽에서는 무효만을 주장 또는 취소만을 주장하는가 선택적으로 권리행사하는가 그 얘기인데 요건을 입증하기만 하면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주장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 경우는 얘를 이제 결국 보여주자는 이야기인데 1번을 주장하는 것이 보호받기에 편해요. 2번을 주장하는 것이 보호받기에 편해요. 당연히 1번이죠. 왜요? 이거는 의사능력 없다는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취소하면 되니까. 근데 밑에 무효로 만들려면 입증 책임이 부여가 되잖아요. 나는 계약 체결 당시에 해도 돌도록 술 마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왔다 갔다 해서 계약 체결했어요. 요거 입증해야 되잖아. 근데 입증하기 힘드니까 간단히 뭐 하라는 거죠.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해서 보호받아 이런 논리죠. 이런 걸 깨우쳐야 된다고. 그다음 우측에 박스 같은 건 절대로 외우면 안 되고 무효와 취소 차이점을 써놨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다음 무효, 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앞에서 직업들은 매 시간마다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시라 말이야.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1억 원에 매매를 했다. 그럼 이 매매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행하기 전에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이건 시험에 안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이행을 했어요. 매도인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넘겨주고 인도도 하고 매수는 매매된 1억 지불하고 그럼 이행이 끝난 후에는 이 계약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되면 이행받은 거 상대면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얘는 매도는 1억 원 반환하고 얘는 토지에 반환하고 이 반환해 주는 것을 민법 741조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죠. 이 계약이 반사질생으로서 무효가 됐다. 그러면 등기 전에 줬다. 매매대금 줬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746조에서 소유권이 상대방에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반환 청구 못하겠죠. 따라서 이 책에도 다행스럽게 그 세 줄 써놨으니까 무효가 되면 법률상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미 대금을 지급했거나 물건 이전이 되면 부당이대로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뭐에 해당이 되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반환 청구 전반다 746조. 다시 정리 꼭 하세요. 그 다음 무효를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판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 밑에 판례예요. 제일 밑에 판례. 무효는 권리 의무, 채권 채무 자체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밑에 세 줄. 무효인 법률 효과에 따른 법령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또는 채무불이익이 있다 해도 법률 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찾았나요? 이걸 물어봐요. 왜냐? 무효는 채권 채무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침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채무불량도 있을 수가 없잖아. 채무불량이 되면 항상 뭐 해야 돼요? 계약이 유효하죠. 채권 채무가 있어야지 채무불량 문제가 생기니까. 따라서 무효는 외관성으로 볼 때는 권리 침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또는 채무불량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권리 침해에 따른 입법행위나 채무불량 문제는 생길 수가 없으니까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업도록 물어봐요. 그 다음 무효 종류 절대무효 상대적 무효 매 시간마다 직업도록 가르쳐 드렸죠.
대부분은 무효는 절대 무효죠. 상대적 무효라는 걸 저번 주에 배운 비진입 표시가 유효적으로 무효인 경우나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이때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처럼 무효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상대적 무효. 그 두 개가 상대적 무효잖아. 그 다음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는 열애시키고 몰라도 공부만 듣지 않고 시험에 낼 일 없고, 일부무효, 전부무효에서 먼저 거기 137조 요 조문 자체를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를 꼭 해야 되고, 법률행위 내용 후 일부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일부무효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일부무효에 해당이 되면은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137조 원칙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본다. 이거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가 있죠. 당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로 인정될 경우는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보자. 여기에 137조 이렇게. 따라서 이제 요 조문만 이해하면 되니까, 지금 이 갑이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을에게 매각을 했다고 말이요. 매매계약 체결한 시점 3월 20일. 내용 파겠나요? 그런데 건물이 일체로 매각했는데 계약 체결일 전 3월 17일쯤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된 상태라고 말이요. 내용 파겠죠?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 후 일부분 건물 매매 부분에만, 이게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사유가 존재하죠. 이런 거를 일부 무효.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원칙은 137조에서 토지 매매까지 계약 전부가 일단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바꿔 말하면 이자 의사를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건물이 계약 절전 이미 일단 멸실됐다 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얘가 토지만이라도 매수했을 건가 이걸 따져보는 거. 만약에 이게 물은 걸 알았다면, 건물이 이미 없어진 걸 알았더라면 토지만으로도 매수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무효 부분을 뺀 나머지 토지 매매만 무엇으로 보자? 유효로. 이런 걸 일부 무효 그래요. 따라서 그 조문 이해했다 하고,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일부 무효가 특별 규정에 나머지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그 밑에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찾았나요?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판례인데, 요게 이 경우도 일부무효 법리가 유추 종된다 해서 이 판례가 이제 몇 번 출제가 됐는데, 판례 내용은 이런 거예요. 판례 내용은 이제 이런 판례도 인내심을 갖고 읽는 훈련 좀 하시라고. 짧은 시간에 빨리 고득 좀 합격하고 싶거든. 읽는 훈련 하셔야 돼. 제가 맨날 가르쳐주면 그때는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알아듣겠는데요. 읽어보면 모르겠죠. 그 당연한 거예요. 안 읽으니까. 좀 읽어요 맨날. 본인이 사고를 하셔. 객관식은 지문에 다 써주잖아. 판단하라고. 그 판단의 능력을 빨리 배양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또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요걸 일체로 또 매각을 했어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 토지가 설명드려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지하는 토지예요.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지하는 토지 세트로 매매했는데, 그러면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토지 매매는 무효겠죠. 유동적 무효죠 이렇게. 그럼 이 경우도 법률행위 내용 후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요거 허가 안 받고 매매했으니까 토지 매매 부분만 이번에는 무효사유가 존재. 이런 경우도 137조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이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은 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야 건물 토지 매매는 무효니까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있는 게 청구는 안 하마. 건물만 해서 등기 넘겨달라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 이 토지 매매가 무효인 걸 알았다면 얘가 건물만으로 매수했을 것인가 이걸 검토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건물 매매만 유효가 되고 건물만에 대해서라도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할 건데 한번 해보세요. 아까 토지하고 반대로. 여기에 무효가 같으면 이거라도 매수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안 그래요? 여기에 무효인데 건물 매면 나무 땅에 건물 갖고 있는 셈인데. 안 그래요? 그럼 건물 철거 들어가는데 요것만 매수하면 바보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결국 계약 전부가 무효로 돌아가야죠. 따라서 이 경우는 매수인이 건물에 대해서도 이전등기 청구를 하려면 전제 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장구조구청장의 토지 매매대 허가가 있어야 돼요. 이 허가가 있게 되면 계약 전부가 유효로 바뀌죠. 그러면 비로소 건물에 대해서 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거지. 토지 매매에 대해서 관할관청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일부에게 건물 매매만 일부 유효다 하는 걸 이유로 해서 건물마다 이전등기 청구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가 토지거래 허가권 소지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 일괄 매각한 경우 이런 경우도 137조 일부무효 법률가 적용된다. 그 판례니까 그 판례 점검 딱 하고 조문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시험에서 아까 앞에서 묵건들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요즘 시험에서 지겹도록 출제하는 것이 유동적 무효예요. 거기 보면 4번에 확정무효 유동적 무효가 나왔는데 확정무효는 글자 그대로 법률에 의한 무효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유효로 바뀔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이건 뭐 시험에 거의 낼 일 없고 문제는 유동적 무효인데 요게 이제 아까 묵건 대리처럼 법률에 일단 무효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묵건 대리 같으면 본인이 추인한다든가 있게 되면은 무효였던 것이 뭐로 바뀌게 되라? 유효로. 따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태를 무효는 무효이지만 유동적 무효다. 언제 유효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유동적 무효 그래요. 먼저 전제할 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우리 민법상 대표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다? 묵건대리. 그걸 딱 전제하고 묵건대리가 대표 유동적 무효다. 그러나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이물질이 좀 있다는 거죠. 묵건대리가 절대적으로 언제나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 무효인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묵건대리는 절대 무효예요. 대부분은 이제 묵건대리 유동적 무효지만 가르쳐 줬잖아. 그걸 항상 머리통에 담고. 그 다음에 판례와 관련해서 뒤에 넘기세요.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등형 법률 이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2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사법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는 부동산거래 신고등형 법률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옮겨왔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유동적 무효 법률을 정기하고 있는데 내용은 지금 이런 스토리죠. 이 토지가 예컨대 부동산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지하는 토지다. 그러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지가 그거죠. 토지거래 허가제라고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를 매매할 때는 관할관청,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관례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매매한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서는 이 계약을 일단 무효로 보되 확정 무효가 아니라 판례는 이것도 유동적 무효로 본다는 거. 그래서 저번에 또 뭘 가르쳐 줬느냐. 거기 책에 보면은 1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유동적 무효는 판례가 4페이지 쓰였는데 이 판례 내용이 시험에 지겹도록 출제가 되는데 거기 나온 판례 90% 이상은 계속 반복 출제가 됐고 문제는 이걸 단답식으로 물었을 때 틀리지 마시라고 내 2주 전에 신신당부를 했는데 단답식으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여기 책에 쓰는 4페이지 그 판례는 쪽 깨고 시험장 가요. 그 이치를 다 깨우치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단답식을 물어봤다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등에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은 단답식 이렇게 물어봤어요.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고르세요. 2주 전에 가르쳐 들었어. 그렇게도 시험에 나왔다고. 토지거래 허가제나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은 효력 규정이죠. 왜 그래요? 이 규정을 위반, 허가 안 받고 매매하면 무효잖아.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사법상 법률은 무효니까. 단속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딱 전제하고 단답식 물어보니까. 허가 안 받고 이 규정 위반하고서 매매하면 무효니까 가르쳐 들었잖아. 단답식 물어볼 때 좀 틀리지 마시라고. 전제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허가 받기 전 상태는 유동적 무력한다. 왜냐? 나중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
무효였던 이 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니까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성 상태는 무효다. 이런 이야기겠죠. 허가받으면 이 무효였던 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잖아. 그래서 유동적 무효잖아. 허가받고 다음에 매매계약 별도로 체결할 필요 없잖아. 이거 자체가 유효로 바뀌니까. 그래서 유동적 무효다 그 이야기고. 이와 관련해서 거기 가로친 1번 효력 규정이다. 이 규정은 가로친 3번 유동적 무효다. 딱딱 전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로 들어가서 토지거래 허가 전의 법률 관계 이행 전부터 시작해서 판례 하나를 썼는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치에 따져가면서 첫째,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너 손대면 한 15분 날라가 버리니까 그럼 또 너무 늦어져 버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저기 물권법 총론 부분까지 예습 좀 해오셔야 돼요. 물권법 총론. 저번에 1월달에는 내 조건 기한은 기본 개념만 가르쳐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 가르쳐줬죠. 알아서 하라고. 한 문제 나오니까 그거는 좀 이번에는 몇 가지 더 추가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건 기한도 한번 읽고 오시고 그 다음에 물권법 총론 부분도 쭉 한번 읽고 오시고 요즘에 등기법 공부하시나요? 등기법 저번 과정에 보니까 2월달에 보니까 등기법 실력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가지고 내가 물권법을 대충 가르쳐 건너뛰려다가 지금 물권법도 지금 저번 2월달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렸는데 물권 8종류까지 질권 빼고 근데 이번에는 좀 실력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등기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물권법은 저번 달처럼 또 세부적으로 다 안 가르쳐줘요. 중요한 거 위주로 짚고 넘어갈 거니까 그 예습을 좀 해갖고 오셔야 된다고. 저번 달처럼 하나하나 다 가르치면 또 복장 터져버려요. 강의는 놔두라고 여러분도 힘들고 등기법 공부도 이 정도 했으라 보고 또 물권법도 세부적으로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저번 2월 달에 중요한 거 위주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예습을 꼭 해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권법 총론까지는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